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명상 자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명상에서 호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호흡을 잘 할 수 있을까? 오늘은 기초적인 호흡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명상을 위해서는 자세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호흡을 어떻게 하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죠. 그래서 자세와 호흡을 알면 명상의 50%는 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호흡은 무엇일까? 호흡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호흡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시작과 끝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처음 하고 있는 동작이 있죠. 태어났을 때. 네. 응애 하고 우는 그 신호를 통해서 내가 태어났고 삶을 시작한다는 그런 어떤 커다란 외침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죠. 태어났는데 아이가 울지 않는다면 굉장히 그 산모라든지 그 옆에 있었던 의사분들이 기겁을 하면서 숨을 쉬게 하려고 뭐 여러 가지 동작을 하게 되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어떤가요? 나의 입을 통해서, 코를 통해서 호흡을 하는 게 아니라 양수가 입안에 가득 차 있어서 폐로 호흡을 하지는 않죠. 그런데 엄마 자궁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자신만의 호흡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삶의 시작인 거죠. 이때 시간을 우리는 사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삶의 과정을 거치면서 아이의 호흡에서 청소년기를 거치면 흉식 호흡으로 가고, 그리고 또 감기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면 호흡이 점점점 짧아지죠. 그러다가 노년에 들면 또 호흡에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는 시점에 어떤가요? 저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걸 임종을 지켜본 적이 있는데 마지막 호흡, 그 호흡은 사람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호흡은 어떤 호흡일까요? 아이들은 날숨을 통해서 응애 하고 호흡을 시작하는데 돌아가실 때 임종시 호흡은 어떤가요? 날숨인가요? 들숨인가요? 아니면 잘 모르시겠어요? 한번 맞춰보세요. 호흡을 할 때 마지막 모습이 어떤 호흡인가에 따라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날숨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마지막을 들숨 인생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날숨 인생은 후 하고 내쉬면서 하는 호흡이고요. 보통 사람들이 임종하신 모습을 보면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시는데 이게 바로 들숨으로 마무리하는 호흡입니다. 그 돌아가실 때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분들은 좀 날숨을 통해서 잘 돌아가셨는지 모르는 상태가 되신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그 우리가 TV에서 봤을 때는 주로 병원에 계신 분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마지막에 하고 삶의 미련을 놓지 못해서 그런다. 뭐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호흡이라는 게 그 평상시보다는 노년기, 삶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어떤 호흡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현대사회에는 과거보다 수명이 30년, 50년 이런 식으로 증가하고 있죠. 이제 뭐 100세 시대는 기본이고 조금 더 있으면 120살, 150살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나이가 드실수록 호흡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답니다. 그래서 젊어서 호흡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운동들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연세가 드시면 폐를 움직여주는 어떤 그 근육에 문제가 생기고 근막에 문제가 생겨서 호흡을 제대로 못하고 경직되죠. 그래서 예전에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라라는 그 영화가 있었죠. 다큐멘터리 영화 있었는데 거기서 나오시는 주인공 할아버지도 노년에 폐렴으로 고생하시는 부분이 나오죠. 그 삶에서 가장 커다란 고통이 우리는 암이나 그런 걸 얘기하게 되는데 이 숨쉬지 못하는 고통이 더 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을 언제나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노년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어떤 비결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호흡은 어떤가? 자신의 호흡에 대해서 잘 바라보시고 자신의 호흡이 어떤지 잘 알고 계시나요? 산에 등산을 하면 조금만 해도 숨이 가빠서 입을 벌리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달리기를 하면서도 입을 벌리고 호흡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나의 호흡이 운동을 하면서도 코로만 할 수 있는 게 건강한 호흡입니다. 그리고 숨이 가쁠수록 이렇게 코로만 호흡을 하셔야 빠르게 호흡이 안정이 됩니다. 나의 호흡이 사랑스러운 건지 향기 나는 호흡인지 아니면 나의 호흡이 좋지 않은 걸 주변 사람에게 전하는 호흡인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나서 이 강의를 계속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드라마에서 여행이었죠? 꽃할배. 여기서 외국에서 여행을 갔다가 향수 얘기가 나왔을 때 그 향수를 사용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야기 나오는 게 있는데요. 잠시 한번 볼까요? 선생님도 아까 화장품 사셨어요? 너무 집에 있는데 뭐. 향수. 나 몸을 조금 뿌리고 댕겨야겠다. 조금 뿌려야지. 저마다 늙은이 냄새 난다고. 네. 이순재 할아버지의 솔직한 이야기 잘 들어보셨나요? 연세가 드실수록 왜 몸에서 냄새가 날까요? 일본에서는 이 노년의 몸에서 나는 냄새를 분석을 했는데 이걸 연령취라고 표현을 했더군요. 명상에서 보면 몸의 순환 상태가 원활하지 못해서 몸에 독소가 쌓여 있는 게 배출되지 못하기 때문에 몸에서 냄새가 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탁기라고 하는데요. 호흡 수련을 통해서 계속 자신을 맑게 변화시키면 몸에서 나는 냄새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명상을 하다 보면 어떤 냄새가 나는 향기가 나는 걸 느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에서 향기 나는 삶을 위해서 명상을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의 호흡은 어떤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지를 않습니다. 꾸준한 상태를 유지하면 좋겠는데요. 호흡은 언제나 변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살아있다는 얘기죠. 기계의 호흡 패턴은 일정하게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호흡이 일정하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감정의 변화도 없고 급한 것도 없고 여유도 없고 상황의 변화가 없는 즉 AI 로봇이 되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호흡이 약간씩 변화되는데 이걸 어느 정도 일정한 패턴으로 해서 흥분됐을 때 차분하게 만들고 또 너무 마음이 가라앉았을 때 호흡을 통해서 나를 좀 더 활력 있게 만들고 이게 바로 명상을 통한 자기조절법, 호흡을 통한 자기조절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호흡에는 양면성이 있는데요. 모든 건 빛과 어둠이라는 두 가지 패턴이 있죠. 앞이 있으면 뒤가 있고 위가 있으면 아래가 있듯이 호흡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생하는 호흡. 생한다는 얘기는 살 수 있도록 하는 호흡이겠죠. 그렇다면 살 수 있도록 하는 생하는 호흡은 어떤 호흡일까요? 한번 맞춰 보시죠. 네, 임산부 나왔죠? 임산부가 태아를 느끼면서 태아의 움직임에 맞춰서 들이쉬고 내쉬는 이런 호흡이 바로 생하는 호흡의 어떤 한 그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드라마에서 나왔던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호흡에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인공호흡입니다.
물에 빠졌을 때든지 아니면 심장마비로 했을 때 해서 호흡을 시키는 거죠. 그게 인공호흡이고 또 사람을 생하게 하는 호흡은 향기를 맡는 겁니다. 그래서 향수를 쓰죠. 근데 이 향수가 식물에서 추출한 아로마 향이면 생하게 해주는데 합성의 향은 우리의 폐를 망가뜨리는 측면이 있어서 굉장히 주의해서 쓸 필요성이 있죠. 식물에 전기가 포함된 아로마는 그 자체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그 향을 맡으면 내 에너지를 올려주고 나를 생그럽게 해주고 또 활력 있게 해주는 측면이 있어서 잘 사용하시면 인생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키스는 살리는 호흡일까요? 아니면 사는 호흡일까요? 네, 당연히 키스는 생하는 호흡에 들어가겠죠?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나를 죽이는 호흡에는 뭔지 아시겠죠? 수면 무호흡증, 코골이, 드릉드릉 어떤 곳에 가서 여행을 갔는데 동기들과 친구들과 여행을 갔는데 누군가가 코를 곤다면 코만 고면 괜찮은데 거기다 이까지 가시는 분들 있죠. 그러면 거의 그날 밤은 죽음이죠. 그런데 1년 12달 하루 365일 1년 동안 끊임없이 몇 년 동안 고시는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이 호흡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판단하셔도 무방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나를 사하는 내 생명을 좀먹는 호흡은 흡연이 있습니다. 요즘 흡연에 대한 많은 그런 금연 정책 때문에 애연가분들이 싫어하시죠? 저도 예전에 20년 전에는 흡연을 했었는데 호흡을 하면서 명상을 하면서 단박에 끊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호흡을 통해서 내 몸이 맑아지고 그리고 마음의 힘이 강해지면서 작심삼일하지 않고 끊어야지 하면서 쉽게 끊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중간에 1년 정도 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잠깐 담배를 몇 번 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생각도 나지 않고요. 그리고 마약과 가스흡입, 마약하는 거 보면 그래서 코로 마시죠? 왜 코일까요? 코에 있는 신경에서 후신경에서 뇌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뇌를 자극하는 방법이 바로 마약과 가스흡입입니다. 또 입으로 하는 수면 무호흡 그리고 구강호흡이라고 하죠. 잠을 잘 때 입 벌리고 자시는 분들은 자신의 생명이 좀 먹고 있다. 생명력이 점점점 떨어지면서 나의 면역력이 줄어들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거는 명상에서 주로 얘기하는데요. 한숨을 쉬면 나의 그런 에너지만 다운시키는 게 아니라 주변의 많은 분들의 에너지까지 다운시키기 때문에 절대로 한숨은 쉬지 말아라. 한숨은 업이 된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뭔가 근심 걱정이 많아서 한숨을 쉬고 있는 분이라면 깊이 심호흡을 해서 그런 무거운 것들을 떨쳐내시기 바랍니다. 이 호흡은 나의 생명 에너지를 유지시키는 가장 큰 어떤 원리 중에 하나인 거죠. 이 호흡이 없다면 사람은 바로 사망이죠. 5분만 숨을 쉬지 않아도 바로 사망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호흡이 어떤지 꼭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